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학용어2의 고유희 교수입니다. 이번 주에 공부할 거는 지난주에 이어서 여성 생식기계 뒷마무리 상과적인 용어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남성 생식기계까지 이제 쭉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주에 여성 생식기계에서 결합형 용어와 약어를 첫 시간에 살펴봤었는데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결합형 용어 약어 살펴볼게요. 우리 여성 생식기계 Female Genital System에서 결합형 용어만 정확하게 알아도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cervix, trachea 이라는 단어는 이제 서비스 목이나 경부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우리 엔도 뭐뭐 안쪽이었었죠. 그래서 서빅타이티스라고 해서 자궁 경부 안에 있는 내막염을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트라케오플라스티, 우리 플라스티라는 말은 성형술이었죠. 그래서 자궁목 성형술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할 때 cervix 또는 tracheal이라는 단어 썼었고요. 자, 그 다음에 바자이나, 질 같은 경우는 이제 바자이노를 그대로 이어서 쓰기도 하고요. 콜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콜포스코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스코피, 내시경을 이용을 해서 질을 이제 살펴보는 이런 이제 그 검사 방법을 콜포스코프이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에피시오라고 해가지고 우리 벌바 외음부라든지 뭐 그 다음에 이제 퓨데덤 같은 경우도 요게 에피시오 외음부라고 해서 에피시오토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서 이 오토미 같은 경우는 절개술이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결합형만 정확하게 이해해도 굉장히 많은 단어를 유추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유테로스 자궁 같은 경우는 유테로라는 요 결합형을 그냥 쓰기도 하지만 히스테리, 우리 히스테리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 이 히스테리라는 말은 자궁에서 이제 그 어원을 찾아볼 수 있고요. 메트로라는 단어도 같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유테루스의 결합형을 보시자면 히스테렉토미라고 해서 액토미가 절제술이었죠. 그래서 히스테렉토미 하면 자궁 절제술. 자, 그 다음에 레이지아 같은 경우는 이제 출혈을 레이지아라고 했는데 앞에다가 메트로레이지아라고 해서 자궁 출혈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아이티스 같은 경우는 염증이었죠. 그래서 유테라이티스라고 이제 붙여서 쓰면은 자궁염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menstruation, 월경 같은 경우는 앞에 요 men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뭐 menorrhagia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월경통이라든지 월경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범, 난자 같은 경우는 우라는 결합형 용어나 오보라는 단어를 그냥 같이 쓰는데 여기 보시면 우포 아이티스, 그래서 우포라이티스 하면 난소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버리안 시스트라고 해서 시스트 같은 경우는 주머니 모양의 낭종을 시스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오버리안이라는 단어는 이제 오버리하고도 좀 비슷하게 쓰기는 하지만 오버리안 시스트는 난소 낭종이 되고요. 이 오버리 난소 같은 경우 이제 난자를 만들어내는 기관이었죠. 그래서 이 오버리 같은 경우는 오버리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우포라는 단어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얘를 먼저 볼까요? 우포렉토미라고 해서 액토미 절제술, 그래서 우포렉토미 하면 난소 절제술. 그 다음에 오버리안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튜머, 종양. 그래서 오버리안 튜머 하면 난소 종양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페리뇽, 회음 같은 경우는 이제 회음부 같은 경우는 페린이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 레피 같은 경우는 봉합술을 레피라는 전미사를 썼었죠. 그래서 페리네오 레피라고 하면은
회음부 봉합술이라고 이제 만들어 놓을 수 있고요. 난관, 네, 뭐 자궁관이라고 해서 나팔관이라고도 했었죠. 그래서 팔로피안 튜브라는 단어를 이제 여기서는 살핑고라는 결합형 용어로 만들어 가지고 살핑고플라스티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면 난관 성형술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난관 같은 경우는 뒤에서 그림도 살펴볼 건데요. 이 난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또 오비덕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 유테린 튜브라는 단어도 사용을 하고 하기는 하지만 이 난관 팔로피안 튜브 같은 경우는 살핑고라는 결합형을 또 사용을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알케라는 거는 처음을 얘기할 때 알케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서 맨이라는 아까 앞에 있었죠. 그래서 맨 같은 경우 월경을 얘기를 하는데 맨하고 라키를 해서 메나키라는 첫 월경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펄즈 같은 경우는 뭐 정지, 멈춤이라고 해서 메노펄즈라고 해서 폐경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었죠. 그래서 우리가 매 기계를 배울 때마다 소화기계도 그렇고 호흡기계도 그렇고 신경기계도 그렇고 이제 여성 생식기계도 마찬가지로 결합형 용어에다가 전미사를 잘 이제 만들어서 무슨 뜻인지 유추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약어 살펴볼까요? 우리 여성 생식기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약어 중에 하나가 이 시스액일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그 바자이널 딜리버리, 뭐 질분만, 자연분만도 있지만 이 시저리안 섹션이라고 해서 제왕절개 같은 경우는 CS를 쓰는 것보다는 시스액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이것도 이제 DNC라고 해서 딜라테이션 확장을 해서 and 큐리테이지 소파 긁어내는 요런 이제 DNC 같은 경우도 우리 어브션이라든지 그러니까 유산 계류 유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자궁 내막에 종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사용을 하게 되는 DNC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FSH, 남포 자극 호르몬, LH, 황체 형성 호르몬 이런 이제 호르몬들 같은 경우는 내분비계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궁 내 임신이라고 해서 IUP, 인트라 이제 안쪽에 유테린 자궁의 프레그넌시 임신이라고 해서 IUP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어 같은 경우도 아주 많이 쓰는 이런 약어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 생식기계 그림을 마저 살펴볼게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난관 또는 자궁관이라고 해서 팔로피안 튜브 또는 유테린 튜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었죠. 그리고 오비덕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이 자궁관, 나팔관 같은 경우는 요 길이가 한 7에서 14cm 정도 된다. 그래서 난소에서 난자가 자라다가 성숙한 난자가 이렇게 배란이 돼 가지고 나팔관, 자궁관을 통해서 요 자궁 내부에서 착상을 하는 이런 이제 과정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자궁 조직, 그래서 유테러스에 해당하는 티슈가 이제 세 층이 있었죠. 그래서 페리, 바깥쪽, 마이오, 근육 쪽, 엔도, 안쪽. 그래서 엔도메트리움이라고 하면 자궁 속막이라는 단어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궁 내막이라는 단어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궁 내막염 이런 이제 그 단어도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위에 있는
이제 그 fundus인데 자궁 바닥 또는 자궁 저부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fundus of uterus라고 해가지고 자궁 저부가 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바리 난소에서 이렇게 여기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난소 오바리에서 오범 난자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좀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뭐 팔로피안 튜브, 오비덕트 또는 유테린 튜브 자궁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요 자궁 조직, 자궁 조직은 이렇게 바깥쪽, 근육 쪽, 안쪽 이렇게 세 층으로 나와 있고, 요 자궁 조직에 있는 요 티슈 같은 경우는 밖에, 안쪽, 아니야 그 근육 안쪽 이렇게 세 층은 제가 그 호르몬에 의해서 이게 이제 뭐 배란이 되고 성숙하고 뭐 그 다음에 또 다시 뭐 탈락하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호르몬에 의해서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한다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진단 용어에서 분만이라던가 산후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만은 이렇게 파투리션이라고 해서 뭐 파투리션 또는 뭐 팔루리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음을 하게 되고요. 레이버, 그 다음에 딜리버리라는 요 세 가지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우리 분만하면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게 또 딜리버리이기는 한데요. 어쨌거나 파투리션, 레이버라는 단어도 다 분만을 의미한다. 근데 여기 보시면 분만의 세 단계, 그래서 통증이 시작돼서 태반이 나오고 1시간까지를 전체적으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이렇게 구분을 해 놨는데요. 일단은 통증이 이제 시작이 돼서 자궁경부, 우리 자궁경부를 유테린 서빅스라는 단어를 썼었죠. 그래서 유테린 서빅스 자궁경부가 완전히 확장되는 요 시기를 1단계라고 하고요. 2단계에는 요 확장된 이 자궁경부를 통해서 아이가 이제 태아가 몸 밖으로 출산되는 순간까지가 이제 2단계.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분만하면 아기가 나오는 거 하나만 생각을 하는데, 이제 통증부터 시작을 해서 그 후까지를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아이가 출산했어요. 출산되는 순간까지가 2단계고, 3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태반이, 우리 플라센타 있었죠. 태반이 따라서 나올 때까지가 이제 3단계. 자, 그 다음에 4단계는요. 이 플라센타 태반이 나온 후에 약 1시간까지. 그래서 요 잠깐 이제 그 1시간 동안 이제 업저베이션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업저베이션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출산 후에 이제 뭐 출혈이 이제 과다 출혈이라든지 비정상적인 이런 이제 출혈이 잘 발생을 하기도 해서 이제 뭐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요때 이제 뭐 이렇게 피버, 열이 좀 올라가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분만 후에, 그러니까 아기가 나온 후에, 태반이 나온 후에도 잠깐 또 살펴보는 요 단계를 4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투리션, 레이버, 딜리버리는 분만을 얘기를 한다. 자, 근데 이제 이 분만에서도 몇 가지 단어가 만들어지는데요. 스틸버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스틸버스는 사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임신 20주 이상이 되거나 아니면은 태아의 체중이 500g 이상 되면은 엄마의 몸 밖으로 나와도 생존 가능성이 있는 요 상태로 태어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임신 20주 이상 됐고 태아의 체중이 500g 이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죽어서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데스, 그 사망한 상태에서 분만을 하는 것을 스틸버스, 사산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요 상태에서 태어나면 아이가 이제 살아있기 때문에 조산이라는 단어, 일찍 태어났다라고 하는데, 죽어서 나온 경우는 스틸버스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디스토시아라고 해서 이 디스토시아 같은 경우는 앞에 이제 디스라는 거가 뭔가가 이제 뭐, 좀 이렇게 불편하다, 뭔가 이상하다, 요런 이제 그 단어였었잖아요. 그래서 디스토시아라고 하면은 난산. 그러니까 이제 그 분만 자체가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정상적인 시간이라든지 통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분만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런 상태를 이제 이상 분만이라고 하고 우리는 보통 난산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그래서 난산은 디스토시아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볼 거는 슈도. 이 슈도라는 단어는 뭐 거짓이다, 뭐 이런 이제 뭐 진이 아닌 가다라고 해서 이 우리 보통 이제 슈도 같은 경우는 이제 거짓이라는 더 만을 쓰는데요. 이 슈도 사이에시스, 이 사이에시스, 슈도 사이에시스 같은 경우는요. 이게 분명히 임신을 하지 않았어요. 임신을 하지도 않았고 태아의 발육이 인정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자의 몸은 월경이 정지하고 또 우리 임신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뭐 수정도 되어 있지 않고 태아도 이렇게 자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임신하고 똑같이 나타나는 이런 증상을 슈도사이에시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슈도사이에시스 같은 경우도 우리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아이를 되게 많이 원하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인볼루션이라고 해서 이 유테루스가 분만 후에 이제 늘어났던 확장됐던 이런 그 자궁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퇴축하고 위축되는 이런 상태를 involution of uterus라고 해서 자궁 퇴축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involution of uterus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자궁의 크기에서 이렇게 작아지는 위축이 되는 게 아니라 퇴축, 그래서 확장됐던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상태를 involution of uterus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CPD라고 해가지고요. 이 CPD는 cephalopelvic disproportion이라고 해서 CPD라는 약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cephalopelvic이라는 것은 머리하고 골반이잖아요. 이 머리하고 골반이 disproportion 맞지 않아 가지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태아의 머리가 크다 보니까 엄마의 골반으로 분만하기가 어려운 상태, 이런 상태를 CPD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세팔로 머리하고 펠빅 골반하고 디스프로포션 맞지 않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자연 분만이 안 되겠죠. 그래서 CPD 같은 경우는 당연히 C색으로 이제 그 분만을 하게 되는 이런 케이스를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피우퍼럴이라고 해서 피우퍼럴 산후기, 산후, 피우페럴 인펙션, 그래서 산후기 감염, 피우페럴 셉시스라고 해서 산후기 폐혈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 이제 피우페럴 같은 경우는 이제 산후에, 그러니까 이제 산도의 어떤 물질에 의해 가지고 분만 후에 일어나는 감염이라든지 셉시스, 폐혈증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4단계 때 이렇게 이제 태반까지 다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뭐 출혈이 발생을 한다던가 피버, 열이 난다던가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면 뭐 이렇게 산후기 감염이라든지 폐혈증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는 이런 경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분만에서 이렇게 그 수술 처치로 해서 분만하는 것들을 잠깐 살펴보면 바자이널, 진로, 딜리버리. 그래서 보통 우리는
자연분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자연분만은 질을 통해서 딜리버리 분만하는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자이널 딜리버리 같은 경우는 질 분만 또는 자연 분만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회음부 같은 경우는 에피피쇼라고 해서 에피피쇼토미라고 하면은 오토미가 우리 절개술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에피피쇼토미라고 하면은 회음부 절개술이라고 해서 분만하는 과정에서 이제 태아의 머리가 너무 압박돼 가지고 이제 그 뭐 태아의 그 두개골이라든지 아니면 뇌에 압력이 가해지는 것을 조금 줄인다던가 또는 이제 분만하는 과정에서 모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질 분만할 때 그 회음부를 이렇게 절개를 해요. 회음부를 절개를 하는데 여기 나와 있다시피 미드라인 인시전이라고 해서 정중, 예, 그래서 이제 학문 쪽으로 해가지고 절개하는, 그러니까 정중 회음 절개라는 말이 미드라인 인시전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비스듬히 회음부 중심에서 한 2cm 옆으로 비스듬히 절개하는 이런 거를 중외측 회음 절개라고 해가지고요. 메디오 라테랄 인시전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닥터마다 좀 다르기는 하는데 보통 이제 중외측으로 회음 절개를 해야지 그 정중 회음 절개 잘못하면은 항문까지 완전히 이렇게 오픈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조금 조심해서 이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딜리버리인데요. 포셉, 겸자, 집게를 이용을 해서 딜리버리하는 이런 것들은 겸자 분만 또는 집게 분만이라고 해서 포셉을 이용하는 경우인데요. 로우 포셉, 미드 포셉, 하이 포셉이라고 해가지고 이 집게를 이제 밑에 주위에 위쪽에 이렇게 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데 이 포셉스 딜리버리라든지 바큐um 딜리버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난산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디스토시아 같은 경우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분만을, 그러니까 바자이널 그 딜리버리일 때 얘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포셉을 이용을 한거나 백큐um 진공을 통해서 여기 나와 있다시피 진공 흡착력을 이용을 해서 분만을 하거나 이렇게 포셉을 이용을 해서 이제 아이를 출산시키는 이런 방법들이 있다. 그러니까 포셉스 딜리버리하고 바큐um 딜리버리 같은 경우는 바자이널 딜리버리 안에서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태를 확인을 하고 이제 의사가 이런 도구를 또 사용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버전 같은 경우는 자궁 내에서 태아의 위치를 바꾸는, 그래서 보통은 분만을 할 때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머리가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머리 먼저 나와야 되는데 태아의 위치가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태아의 위치를 바꿔 버전시켜 가지고 회전시켜 가지고 머리부터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 과정을 버전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저리안 섹션 또는 CS 또는 C섹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C섹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나왔다시피 복벽하고요. 복벽하고 자궁벽을 절개해 가지고 아이를 인공적으로 이제 밖으로 드러내는 이런 수술 자체를 이제 시저리안 섹션, C섹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분만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우리 브레스트에 해당하는 이제 용어하고 증상 용어, 수술 처치 용어 잠깐 살펴볼게요. 우리 브레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이제 많이 쓰는 게 이제 머머리 그랜드라고 해서 젖샘 또는 유선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 옆 로브를 통해 가지고
한 15개에서 25개의 유선엽이 있대요. 이 유선엽으로 구성된 이제 그 포상선, 그래서 유두 주위에 방사성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유두를 이렇게 가운데로 해가지고 이게 그 먼머리 그랜드 유선이라는 게 이제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락티피리어스 덕이라고 해가지고 락티피리어스 덕이라고 해서 유관 또는 젖샘관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위에 먼머리 그랜드 유선에서 만들어진 분비물을, 그러니까 뭐 분비물 같은 경우는 우리 뭐 분만 후에 이제 뭐 모유가 되겠죠. 예, 모유를 젖꼭지까지 우리 이제 그 유두까지 나르는 관을 이제 락티피리어스 덕이라고 해서 유관, 접생관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 브레스트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요 두 개고, 그 다음에 이제 에일레올라라고 해서 에일레올라 유륜, 그래서 요 파필러리 매라고 해서 유두 주변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게 에일레올라 유륜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브레스트에 해당하는 증상 용어를 잠깐 살펴볼 건데, 요 abscess라는 단어는 농양을 abscess라고 했었죠. 그래서 abscess of breast라고 하면은 유방 농양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는 뭐가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엄마스티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면은 엄마스티아, 유방이 없다. 그래서 무유방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엄마스티아 같은 경우는 이제 선천적으로도 이렇게 엄마스티아가 있기도 하고요. 또는 성인 여성에게서 나타나는 남성적인 유방, 그러니까 이제 이 머스티아 자체가 없이 이렇게 이제 좀 남성적인 이런 상태를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어셀리아라고 해서, 예, 어셀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파필러리가 없는 유두 없음증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캔서 같은 경우는 이제 브레스트 캔서, 유방암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유방암은 유방에서 발생하는 암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 생殖기계에서 보면 가장 많은 게 자궁경부암, 서빅스에 이제 캔서가 생기는 거고, 또 여성한테 위암이 많이 또 생기죠. 근데 유방암도 거의 뭐 3번째 해당할 정도로 그 암의 발생률 중에 유방암이 발생률이 굉장히 또 높은 암 중에 하나예요. 근데 유방암 같은 경우는 일기에 빨리 이제 그 발견을 해서 치료를 하면은 5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완치되는 이런 생존율이 85%까지. 그러니까 이 브레스트 캔서는 발생률도 높지만 생존율도 높은 이런 캔서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머머리 유방의 디스플라시아, 이 플라시아가 뭐 형성되는 것을 플라시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디스, 뭐 좀 약간 형성이 이상하게 됐다, 뭐 좀 이렇게 곤란하게 형성이 됐다라고 기억하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섬유낭성 질환의 옛 이름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비종양성으로 병변이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제 약간 모양 자체가 조금 이제 정상적인 머머리가 아닌 그런 디스플라시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나와 있다시피 뭐 캔서라든지 인플라메이션, 염증, 인펙션이라든지 섬유선정 이런 거 하고 감별이 필요해서 꼭 검사를 또 받아야 되는 이런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아이티스가 염증이었었죠. 그래서 마스타이티스라고 해서 얘는 유선염 또는 젖샘염이라고 해서 유두에 생긴 상처로 인해 가지고 환우균이 침입을 해서 요 유선까지 염증이 생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파제트 디지즈라고 해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에일레올라 유륜에서 뭐 이렇게 염증성 암성 병변이 생기거나 유두 파필러리에서 생기는 이런 이제 염증성으로 된 암성 병변인데요.
이렇게 이제 유선이라든지 유방의 깊은 곳까지 이제 암을 동반하는 이런 질병을 파제트병이라고 이제 따로 명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술 처치 용어, 이제 브레스트 유방에 대해서 보면 마스텍토미, 우리 텍토미, 액토미는 절제술이잖아요. 그래서 마스텍토미라고 하면은 이제 그 브레스트 캔서, 유방암이 생겼을 때 그 치료를 위해서 유방의 일부를 절제하는 것을 마스텍토미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마스텍토미의 종류도 몇 가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은 룸펙토미라고 해가지고 종개만, 그러니까 이제 유방은 그대로 두고 그 병토 부위만 자르는 것을 럼펙토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심플 마스텍토미라고 해서 단순 유방 절제술. 그래서 병터가 있는 요 브레스트 유방을 전체를 그냥 딱 절제해 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레디컬이라고 해서, 우리 레디컬은 근치적 완전히 이제 치료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레디컬이라고 하는데, 이 근치적 유방 절제술 같은 경우는 이 유방암이 또 이제 이렇게 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흉근이라든지 겨드랑이 쪽에 있는 림프절이나 피부, 피하 조직까지 완전히 제거하는, 근치적으로 제거하는 이런 수술명을 레디컬 마스텍토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modify radical mastectomy라고 해서 약간 이제 변형시킨 근치 수술인데요. 이렇게 위에 있는 것처럼 주변에 있는 것까지 다 긁어내는 게 아니라 주요 신경이라든지 근육은 조금 남겨서 조금 더 이제 여성스럽게 미학적인 면을 고려해서 업그레이드된 요 수술 방법을 MRM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팩시는 고정술이죠. 그래서 마스터팩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늘어진 요 유방을 이제 조금 이렇게 고정을 시켜 가지고 모양을 조금 만들어 놓는 이런 이제 그 수술 방법을 마스터팩시라고 하고요. 플라스티 같은 경우는 우리 성형술이잖아요. 예, 그래서 맘모플라스티라고 하면 이제 뭐 좀 더 크게 하거나 뭐 줄이게 하거나 이런 이제 성형 수술을 맘모플라스티. 그 다음에 오토미라는 단어는 절개술이었죠. 그래서 마스토토미라고 해서 유방 절개술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성 생식기계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 잠깐 쉬었다가 2교시 이어서 할게요.